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 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서 관련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에서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세계적으로 부지런하고 불평 없이 열심히 오래 일하는 것으로 참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많이 긴가요? 상당히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법정, 네. 법정은 아니고 연간 근로기준 시간을 좀 보면 네. 2057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그런 근로시간이고요. 현재 OECD 평균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한 1700시간대 정도 되니까 전체 OECD 평균보다는 무려 한 305시간 정도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더 많이 일하고 있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일하느냐?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주당의 법정 근로시간의 개념 혼재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좀 바로잡아 보겠다라는 의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추 우리나라보다 한 15% 정도가 다들 좀 짧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근로시간은 얼마나 단축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일주 개념으로, 한 주 개념으로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68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 5일로 잡고 8, 5, 40, 40시간이 있고요. 네. 여기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하면 52시간이죠.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 8시간 해서 네. 현재 68시간을 일할 수가 있는데 아하. 이것을 52시간으로 자르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큰 골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로시간을 단축시킨다면 일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테고요. 네.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럼 이 근로시간 단축 혹은 네. 이 축소에 올인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좀 일을 덜 하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부의 의도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게 될 경우 예. 그만큼의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아. 현재 정부의 분석을 좀 보니까 5년간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52시간으로 줄이게 될 경우가 있고요. 해외 사례도 보면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네덜란드였었는데 네. 네덜란드도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한 2년간 실업률이 3%대 초반까지도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창출, 고용에 대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그러니까 설례가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말고 기업의 부담이 좀 늘은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네.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상당 부분 합의가 된 부분들이 많고요. 이견이 지금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권, 야권 모두 줄이자는 데에는 다 이견이 없습니다. 줄이자는 건데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당장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줄여야 되는 건데요. 일단 기업 규모를 3개 정도로 쪼개자는 데도 일단 합의를 됐거든요. 네. 가령 50인 미만, 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이라고 해서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를 주고 바로 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이는 거는 좋은데 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빨리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예 기간을 그냥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즉 큰 기업일수록 1년만 유예 두고 바로 2년 유예 두고 좀 어려운 50인 미만은 3년 유예면 되겠다라는 건데요. 야권은 힘들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그래서 135로 가자. 그래서 마지막에 좀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유예 기간에 있어서 좀 충돌이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임금 중복 할증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같은 경우에 현재는 휴일 근로수당만 50%를 받게 되거든요. 하고 연장 근로를 했다? 연장 근로를 50%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일주일의 개념 속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들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주당 5일을 일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 어떤 사람이 8시간을 또 일하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은 연장 근로이지만 또 하나 휴일 근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연장 근로 50%, 휴일 50% 합쳐서 100%를 중복으로 할증해야 된다는 게 이제 여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데 새로운 야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말아라. 이제 바뀌는 것도 기업 부담이 크니까
연장이든 뭐 휴일에 연장했든 그냥 50% 할증으로만 하자. 그러니까 이 중복 할증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도 또 여야의 대립이 좀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정부의 해석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좀 보실까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저 얘기는요, 그러니까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정부의 애초의 의지를,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으로 민간에 그냥 관철시킨다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행정 해석을 바로잡겠다라는 게 아마 네. 일반 시청자분들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 현재 행정 해석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주일을 이 5일로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5일로 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 해석을 폐기를 하고 앞으로 일주일을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다 넣어서 바로 잡겠다라는 게 이제 문 대통령의 이제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국회에 내놓았던 그 법이 이제 관철되는 거예요? 아니죠. 관철이 안 될 경우로더라도 행정 해석을 폐기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통과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 노동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가 중요해서 그렇죠. 정부의 행정 해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지 표명 내지는 뭐 여론에 대한 하나의 구애를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5일이랑 7일이랑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5일로 잡은 거예요. 네, 법정 근로시간을. 그러니까 5일 일했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비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도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현재 행정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한 전체로 잡으면 7일 동안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40시간밖에 안 되죠. 여기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그렇기 때문에 52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넣는다라는 쪽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또 문제가 있는 게요. 현재 2013년에 환경미화원 A씨가 소송한 것이 대법원 이제 계류 중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례대로 유지한다면, 즉 근로기준법에 나온 이제 주당의 그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대법원의 또 판례와 바뀌게 되는 행정해석을 고치게 되더라도 이게 또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을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원을 한다면 근로시간이 더 이제 기존의 시간보다 줄어드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이 문제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국감에서도 큰 쟁점이 됐거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52시간 단축시키게 되면 우리나라 그 생산 능력 자체가 파괴된다. 고용시간 줄이면은 자기 임금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임금 총액이 그대로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추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집 가장이 과로사했다, 과로 자살했다, 이게 업무상 사망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되고 현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이 나는 그런 걸 해줘야 된다. 여야 간의 의견이 아주 합의를 못 받은 상태죠. 정부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기를 대통령 얼마 전에 근로시간 단축의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대통령의 그 같은 언급도 국회에서 정말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는 간절한 마음의 연장일 거다. 자, 기업들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까요?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은 한 12조 원 정도가 이제 추가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 내부 세부 사항을 보면은 조금 좀 관심을 둘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12조 중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가 3조 6천억, 오히려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8조 7천억으로 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 대기업은 실은 뭐 연장 근무, 휴일 근무를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연장 휴일로 채우면서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최대 52시간밖에 일을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 부담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해서 뭐 중소기업의 부담에 큰 부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노동자들의 걱정은 뭐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근로시간은 좋아요. 이제 단축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이제 임금이 줄어들까봐. 그러니까 그 현장직 가운데는 본봉보다도 각종 시간의 수당을 포함해서 수당을 이제 더한 것으로 임금 보장 수준을 좀 맞추는 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노동자들, 근로자들 내부의 또 하나의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삶의 질이라는 게 뭐 노는 시간 많아져도 삶의 질은 높아지지만 또 소득이 증가해야 삶의 질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경우 이 딜레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노동조합이 탄탄하지 않은 뭐 중소기업도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분명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말이죠.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노사 간의 상생을 일구어낸 기업의 얘기 좀 보시겠습니다. 김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중소기업인데요. 4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68시간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40시간을 넘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을 맞춰야 하니까 직원을 더 뽑아야 합니다. 올해에만 30명을 새로 고용할 수가 있었고요. 일을 덜한 만큼 줄어든 임금은 정부의 고용창출 장려금 저녁에 통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도 같이 보낼 수 있고 애들 케어하면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오래 일하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노동의 밀도라든지 노동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노동 문화의 탓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노동 생산성, 노동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이번에 고민하자 이런 건데요. 이제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됐다라고 하게 될 경우 실은 뭐 휴가를 1년에 뭐 여름 휴가를 2달씩 가는 이런 북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일하는 8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휴대폰 못 쓰고 아예 뭐 개인적인 인터넷 뭐 쇼핑 이런 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밀도 있게 일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길게도 일하지만 뭐 일부 경우긴 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좀 쉬거나 뭐 신문 보거나 이런 시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같은 좀 노동 환경, 노동 문화도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외국에서는 뭐 점심 시간이 따로 뭐 이렇게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이런 건 다 보장이 되는데 일하는 데 있어서 아예 뭐 사적인 대화 금지라든가 사적인 이메일 뭐 이런 걸 다 막아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만큼은 굉장히 몰입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 문화도 우리나라 이번에는 좀 줄이는 김에 함께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 선생님도 자영업자가 되시면서 입장이 조금 좀 달라지신 것 같네요. 이 과거하고. 이번엔 특수 고용 노동자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특수 고용 노동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골프장 캐디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캐디분들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분명히 골프장 주의 사업자나 지시를 받고 거기에 노동력을 뭐 제공하는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위는 개인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또 뭐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은 그동안에 노동권의 보장을 많이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노동 3권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 뭐 단결권, 단속고수도. 그래서 최근에 택배연대 노조가 택배기사분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고용노동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도 이런 데 포함되나요? 그렇죠. 또 자세히, 보험 설계사 부분도 있고요. 보험 설계사. 또 레미콘 기사분들. 개인 사업주지만 실은 일하러 갔을 때는 현장의 지시 감독도 받고 그분들에게 노동력을 제시하는 또 근로자란 말이죠. 근데 지위는 개인 사업자.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많은 이분들의 어떤 권리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번에 특수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좀 규모를 좀 보면 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채 50만 명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많게는 250만 명까지도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럴 때 다시 이 노동 상권 보장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이번에야말로 좀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이 법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을 좀 보세요. 글쎄요. 근데 통과가 굉장히 좀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 네. 통과도 통과 문제지만 좀 더 세밀하게 쪼갤 필요도 있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고용 노동자들 내부 사이에서도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원하고 안 원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한 그러니까 직종별로 제가 보기에 좀 더 잘게 썰어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 보수 야권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게 4대 보험 문제입니다. 이분들을 이제 하게 될 경우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점들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의 기본권 문제가 1990년대 이미 그때부터 나왔는데 20년 가까이 됐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 어떤 식으로나마 이번에는 첫 발을 좀 내딛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